안녕하세요. SIA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구자명입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국방 분야에서의 객체 탐지 기술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요한 객체, 예를 들어 탱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기술입니다. 특히 객체 탐지 기술은 국방 분야에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첩보 영화처럼 얼굴까지 감지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현재 상용 인공위성에서 가장 좋은 해상도가 한 픽셀당 30cm를 표현하는 정보입니다. 얼굴이 보통 30cm보다는 작아서 한 픽셀로도 표현이 되지 않아 감지가 불가능합니다. 구글 어스에서 위성 영상은 엘페탑의 영상을 캡처해 왔는데, 사람이 점으로 정도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얼굴 식별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차량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검출도 가능합니다. 에펠탑 근처에 차량이 얼마나 주차되어 있는지로 지금 붐비고 있는지 한산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시설 안에 차량을 검출하여 간접적으로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객체 탐지된 결과는 영상을 분석하는 데 기초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을 다양한 객체 탐지 모델이 수행되고 있어서 사람의 결과를 일일이 보면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날짜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오비전이라는 제품의 다중지역, 다중시설에서 객체 탐지 통계치를 분석하여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평상시와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알람을 띄워서 사전 경보를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객체 탐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관심 있는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알아내는 작업입니다. 애시 영상으로 국내 위성인 아리랑 3호의 영상에서 검출 결과입니다. 검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객체가 360도로 다양하게 보여진다는 점에서 일반 영상에서 검출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도를 알게 되면 정확한 폭과 길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체의 스펙을 알 수 있어서 각도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방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속성입니다. 즉, 위성 영상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성 영상은 일반적으로 3만 바이 3만 픽셀의 크기로 객체 탐지를 빠르게 처리하기에는 매우 큰 크기입니다. 풀 HD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위성 영상은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릴 수 없어서 패치 단위로 영상을 분할해서 처리해야 하고, 애시로 1024x1024 크기로 512x512를 겹쳐서 분할한다면 대략 3400개의 패치 영상이 생성됩니다. 한 패치당 1초 정도로 처리가 된다면 약 1시간 정도로 하루에 객체 탐지 모델 하나가 24장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영상이 들어오고 동일한 영상에 다양한 객체 탐지 모델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ABEC은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 더불어 텐서RT를 사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ABEC과 텐서RT 기술을 사용하여 하루에 수백 장의 영상을 다양한 객체 탐지 모델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트랙2 국방 분야에서 객체 탐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 DLI 소개 발표를 맡은 SIA 마케팅 매니저 황유빈입니다. 두 번째 트랙인 위성 영상에서 객체 탐지와 관련 있는 코스 2개를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객체 탐지 관련하여 Deep Learning for Intelligent Video Analytics가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실시간 객체 탐지와 트래킹을 다루고 있어서 객체 탐지와 추가적으로 활용 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빠른 객체 탐지를 위해 TensorRT와 관련된 Optimization and Deployment of TensorFlow Models with TensorRT가 있습니다. TensorRT는 손쉽게 모델을 GPU 디바이스에 최적화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어떻게 TensorRT로 변화해서 배포까지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SIA는 엔비디아 DLI 공인 교육센터로 CUDA,
컴퓨터 비전, 데이터 타입스 등 엔비디아의 핸즈온 딥러닝 실습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SIA에서는 두 분의 공인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DLI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DLI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SIA 사업개발실 영업팀 박윤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DLI 소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랙 5 DGX A100 아키텍처 및 제품 특징 소개를 맡은 에즈웰 플러스 오원교입니다. 앞서 여러 트랙들을 통해 위성사진 분석 중 겪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빠른 처리 속도와 둘째, 멀티 GPU 트레이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대용량 GPU 메모리입니다. 이번 트랙에서는 DGX A100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이 특징들이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채워주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DGX A100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40GB와 80GB GPU 메모리 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버전 모두 총 8개의 GPU를 탑재하여 각각 총 320GB와 640GB GPU 메모리를 갖습니다. 그 이외의 특징들로는 최대 10개의 200Gbps 멜라녹스 인피니밴드 카드와 듀얼 64코어 AMD 롬 7742 CPU,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의 NV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다음 사진은 DGX A100의 전반적인 구성도입니다. CPU는 AMD 롬 7742 64코어 프로세서가 듀얼로 탑재되어 총 128코어를 갖습니다. 이어서 GPU 서버의 필수인 그래픽카드는 A100 GPU 카드가 총 8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NV 스위치가 있고, 이는 GPU와 GPU 간의 통신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앞선 트랙에서 멀티 GPU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었는데, 이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NV링크입니다. 멀티 GPU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GPU와 GPU가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PU와 GPU 간의 직접 통신 수단으로 NV링크가 소개되었습니다. GPU와 GPU를 NV링크로 직접 연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빨간 박스 안에 보이는 큐브, 메쉬, 하이브리드 방법입니다. 한 개의 GPU에 연결할 수 있는 NV링크의 개수는 6개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GPU가 모든 GPU와 NV링크로 직접 연결되지 못해서 바틀렉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DGX A100은 이 문제를 NV 스위치 도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모든 GPU가 NV 스위치를 통해 서로에게 각각 12개의 NV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NV링크가 3세대로 개선되면서 각 GPU에 연결 가능한 NV링크 개수가 12개로 증가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더하여 각 NV 스위치는 총 집계 대역폭 9.6TB/s로 최대 16개의 GPU가 같은 NV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GPU와도 600GB/s의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명시된 명령어를 통해 각 DGX1 그리고 DGX A100의 NV링크 연결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DGX1의 경우 0번 GPU가 1번, 2번 GPU와 각각 1개의 NV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3번, 4번 GPU와는 각각 2개의 NV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번, 6번, 7번 GPU와는 PCI 호스트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DGX A100의 경우 0번 GPU가 나머지 모든 GPU와 즉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12개의 NVLink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GPU 간 통신 속도를 테스트한 결과치입니다. NVLink 1개당 최대 통신 속도는 50GB/s입니다. 왼쪽 박스를 살펴보시면 이전 장에서 설명드렸던 NVLink 개수와 통신 속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번 GPU와 1번, 2번 GPU와는 48GB/s의 속도로, 그리고 3번, 4번 GPU와는 96.5GB/s의 속도로, 그리고 PCI 호스트 브릿지를 이용하는 5번, 6번, 7번의 경우 현저히 떨어지는 18GB/s의 속도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반면 DGX A100의 경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0번 GPU가 다른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GPU와 약 520GB/s의 속도로 통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는 텐서코어입니다. 텐서코어와 쿠다코어는 직접적인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므로 처리 속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텐서코어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A100에 있는 텐서코어의 개수가 V100에 있는 텐서코어의 개수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V100의 8개의 텐서코어보다 A100의 4개의 텐서코어가 2배나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당 텐서코어가 A100이 V100보다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산 속도는 대략 2.5배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텐서코어가 연산 가능한 정밀도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FP16만 연산 가능했던 텐서코어가 A100에선 FP64, TF32, BF16 등 여러 가지 정밀도의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활용성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TF32의 정밀도입니다. TF32는 FP32와 같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고, 정밀도는 FP16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넓은 범위의 수를 빠르게 연산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100에서 TF32의 연산 속도와 V100에서 FP32의 연산 속도를 비교해 보면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A100의 텐서코어는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GPU 메모리입니다. 위성 사진들은 픽셀량이 많아서 샘플들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대용량의 GPU 메모리를 필요로 하셨고, A100은 이에 필요한 대용량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32GB, 16GB에 비해 A100은 40GB와 80GB 두 모델이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만 커진 것이 아니라 용량이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메모리 데이터 레이트가 V100보다 향상되었고 80GB 모델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밴드위스도 V100보다 40GB 모델에선 1.5배 정도, 그리고 80GB 모델에서는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A100에서는 L2 캐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용량이 V100보다 약 6.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이동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V100에선 D램에 있는 정보를 GPU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밟으면서 5번의 리드, 1번의 라이트, 4번의 로드 쉐어를 거치던 과정이 A100에서는 L2 캐시에서 바로 쉐어드 메모리로 직접 옮겨지는 게 가능해지면서 2번의 리드와 2번의 로드 쉐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L2 캐시의 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싱크 카피가 도입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져서 효율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 기능들은 CUDA 11에서 가능한 것으로 CUDA 11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DGX A100 특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